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예, 즐거운 휴일입니다. 즐거운 휴일인데, 지금 뭐 전쟁 나고 난리 났죠. 자,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가 제일 원했던 지역, 러시아가 제일 통일하고 싶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였다면, 중국이 가장 갖고 싶은 나라, 중국이 가장 통일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우파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지금 많이 화제가 된, 미국에서 화제가 된 소식이 있는데, 뭐 불이 났다는 게 아니고요. 화제가 된 소식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지금, 중국과 대만, 이 대만에 뭐가 있습니까? TSMC가 있죠. TSMC. 그래서 지금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 뭐 AMD나 애플이나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대만도 중국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 내용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옆에 두 분이 이제 아나운서고 한데, 일단 물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일단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는 끝났고, 우크라이나는 일단 뭐 침공해가지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끝났고, 이제 이제 토크쇼에서 중국도 곧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공한 직후에 바로 트럼프가 이제 올림픽도 끝났겠다, 중국도 조만간에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뭐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설레발 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관계는 좋았어요, 그때. 근데 뭐 또 그 전에 올라가면은 뭐 좀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한테 항상 이야기했대요. 만나면 우크라이나 너 하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도 있다.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인데, 예, 다음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나운서가, 그러면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말인가요? 바로 그냥 탁 이렇게 빨리 좀 이야기해줘. 네, 기다려.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바로 질문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absolutely. 무조건. 반드시 그럴 것이다. absolutely. 무조건 침공한다. 이렇게 제가 좀 발음이 안 되는 관계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만약에 본인이 미국 대통령에 있다면, 중국이 뭐 이렇게 침공하지 못할 건데, 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 분명히 침공할 거다. 이제 동계올림픽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의 관심사는 뭐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지죽을 할 일 없다, 삼천국녀 버리고 할 일 없다. 그렇지만 중국은 대만을 쳐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느 회사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까? 예,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대만에 있는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는 팹리스 기업들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지고 있죠. 물론 대만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정은 좀 많이 달라요. 뭐 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일단 바이든 정부에 있어서 대만은 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이 패권 다툼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카드를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CNN 그 타운홀 미팅에서
기자가 물었죠. 예, 뭐 물으니까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 미국은 방어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실언 아닌 실언을 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뭐 중국 대사관에서 뭐 난리 나고 했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는 반석처럼 굳건하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어요. 23일 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국경선이 이제 육지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리적 환경이 좀 다르긴 해요.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서 해협이 한 130km 정도 돼요. 130km면 일단 중국의 해군 군함이 뭐 수십 척이 뜬다거나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게 감지가 되는 거고, 또 130km면 거리가 좀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공군이 먼저 와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지리적인 어떤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은 지난 70년간 섬을 완전 요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병대나 이런 쪽에서 이게 육지로 침투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특수부대를 뭐 내려뜨리는 그런 작전 아니면 사실상 해군력이 대만에 가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하여튼 40년간 대만에서는 수십조 원을 투입해서 전투기하고 미사일 등 이런 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건 맞습니다. 미국도 많이 지원을 하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건데, 어쨌든 대만은 또 최고의 반도체 기업 TSMC를 보유하고 있죠. TSMC의 상당수 팹이 공장이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는 전략적 차원도 녹아 있어요. 왜냐, 대만 자체 땅덩어리가 뭐가 이점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중국이 원하는 건 TSMC 공장이거든요.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만에서는 그 TSMC 팹을 좀 해안가에 위치한 것도 전략적인 것도 좀 녹아 있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좀 우크라이나하고는 좀 다르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감수해야 되고, 이마저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침공했는데 진짜 잘 안 되면 괜히 쉽게 말해서 이제 가오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만약에 한다면, 중국이 침공을 한다면 근데 확실하게 할 것 같아요. 어설프게 할 것 같진 않고 확실하게 하겠죠. 결국 이제 대만 사태에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예, 중국인데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는 확전 방지를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대만에도 이런 만약에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중국의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중국은 군사적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아마 시나리오를 충분히 짤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당장의 전쟁이 안 나더라도 일단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엔비디아 사장이고 퀄컴 사장이고 만약에 애플 사장이면 지금 대만에 설계도를 주고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사태가 되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답이 나왔다.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쟁을 바라고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가능성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삼성전자에도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기회가 올 수도 있죠. 전쟁이 나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이런 상황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의 어떤 측면으로서든 기회는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제 생각을 썰는 썰이지만 그냥 어떤 사실을 데이터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토요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